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9월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 떴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 그 속보로 방송한 정부의 그 7조 2천억 원 자금 중에서 첫 자금 공급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누가 대상자이고요. 또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로 오셔야 되겠죠. 자, 여기 어떻게 오죠? 그렇죠. 우리 소자공 카페 들어가시면요. 요 메인 화면에 제가 링크 바로 달아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여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 링크 왜 달아드린다고요? 하도 여러분께서 이상한 사이트로 많이 넘어가셔서 해킹 당하지 말라고 제가 그 소자공 카페 메인 화면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보면 공고가 떴죠. 지금 2023년 9월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접수 일정 안내라고 떴어요. 자, 요거 보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2023년 3분기 정책 자금 금리가 기준금리가 3.47%라는 거 먼저 기억해 주세요. 일단은 정책자금 기본금리가 3.47%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이제 직접대출입니다. 대리대출은 이번에 없어요. 지금 보면 없죠. 내용이 없고요. 이 직접대출만 이제 공고가 지금 나왔습니다. 직접대출은 공단에서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대리대출보다 좋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소공인 특화자금입니다. 요거는 제조업만 들어가죠. 지난번과 똑같아요. 자, 근데 금리는요, 이제는 3.47% 더하기 0.6%포인트 정도 이제 올라갑니다. 변동금리고요. 대출 한도는 1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대 정도 되고요. 제조업하신 분들은 소공인 특화자금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예, 왜냐면 다른 자금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제조업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낫고요. 그다음에 성장 촉진 자금도 있습니다. 이건 자동화 설비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매번 할 때마다 많이 인기가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도 성장 촉진 자금 자동화 설비 도입하셨던 소상공인 분들, 이런 분들에게 들어가고, 아무래도 이제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2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사실 스마트 자금이죠. 이것도 좀 까다롭긴 한데 매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직접 대출 나올 때마다, 정책 자금 나올 때마다 스마트 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마트 자금이 인기가 많죠. 스마트 소상공인, 뭐 혁신형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고, 사회적 경제 기업도 되고요. 근데 금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3.47% 더하기 어떻게 돼 있어요? 0.2%포인트 정도. 그럼 어떻게 돼요? 3.6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금리고요. 시설 자금은 5억 원이지만 대부분은 운영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1억 원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한 3.67% 해서 이제는 대출을, 정책 자금을 이제 빌릴 수 있는 거죠. 스마트 자금. 제도전 특별 자금도 있습니다. 재창업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이고, 그러니까 재창업 하시는 분들 요거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창업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채무조정 지금 성실 이행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요게 나쁘지 않은 게 연 3%의 고정금리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7천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여러분 그 정책 자금을 이제 빌릴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재창업 하시는 분들은 요 제도전 특별 자금으로 가시면 되겠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연계 자금은 여번하고는 상관없어요. 요거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고 해서 따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창업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졸업 1년 이내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해서 자금 들어가는 거라서 요거는 일반 소상공인과 상관없고요. 결국에는 이제는 소상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제도전 특별자금 이렇게 되고요. 지난달과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이 기준은 지난달 기존에 있었던 그 정책자금과 차이점은 없습니다. 금리 조금 조정된 것과, 그 다음에 모르죠. 이번에 이제는 7조 2천억 원 정도 자금을 추석 전후에 푼다고 해갖고 규모는 커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한 100명 받을 거, 그 150명 받을 수는 있겠죠? 아무튼 간에 이번에 풀린 자금의 첫 번째 나왔던 정책 자금이니까 여러분 아마 더 많이 지원을 뽑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접수 기간은 9월 4일부터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9시부터 딱 4, 5, 6, 7, 8 그래서 일주일 딱 한 주간만 딱 받아요. 그래서 항상 직접 대출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일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주 동안만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되고요. 자금별 예금 소진 시 조기 마감인데 근데 이게 팩트를 말씀드리면 옛날에 직접 대출 딱 뜨잖아요. 예, 이거 진짜 공고 딱 뜨면은 진짜 며칠 만에 이거 끝났었어요. 진짜. 예전엔 진짜 그랬어요. 이 직접 대출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끝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 예금 소진 시 조기 마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조기 마감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놀래요 사실. 왜 그러냐면 며칠 만에 자금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진짜 좀 현실인데 받으실 분은 다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트라인을 넘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이제는 지원을 다 하셔서 하셨던 거죠.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지원해도.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한도도 꽉 찼고 그 다음에 다 이젠 대출 받으실 분도 다 받았고 근데 이제는 정부는 계속 대출만 나오고 이게 좀 답답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정책 자금을 매달 지금 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규모를 좀 더 넓어서 좀 크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지난 정책 자금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새롭게 나온 대상자를 뽑는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예,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마 8일까지도 예산 남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 직접 대출이. 예. 그 정도로 이제 받으실 분 다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라는 좀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자, 접수 방법은 운전자금은 이제 온라인 신청이고요. 시설자금은 지역센터 방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지원 절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거 빨간 글씨로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 마감 있는데 진짜 예전 같았으면은 인기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기 마감 됐을 텐데 이번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지금 접수 일정이 나와 있고요. 자세한 내용 가보겠습니다. 요거 링크 이렇게 있어요. 요 자세한 내용을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각각의 자금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공인 특화 자금이라든지 이번에 또 스마트 자금 요게 공문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는 가셔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고요. 일단 내가 이제는 이런 공문 보면서 해당자자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하냐면 이 소상공인 정책 자금 딱 오시면 대출 신청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직접 대출 지금 나온 게 직접 대출이니까 요 직접 대출 신청 들어가시면 간편 인증하시고 들어가면 여러분께서 지원할 그 정책 자금이 떠 있어요.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출 신청 쪽으로 이제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9월달에 나온 이제 9월 월요일부터 바로 들어가는 정책 자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제가 만약에 어그로 끌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조회수 늘리려고 막 그러면은 아마 이게 특별한 거다 이러면서 이거 막 대단한 거다 막 이랬을 텐데 저는 이제 팩트만 말씀드리니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팩트니까 정말로 아쉽잖아요, 솔직히. 지금 특별하게 나온 건 아닌 거고 그다음에 다 계속 대출 중심이다 보니까 아쉽긴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해당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뺏지 않아요. 딱 보고 나서 나는 해당이 없네 이런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는 스마트 자금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제가 이 스마트 자금 중심으로 지금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8월 달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시간 되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만 지금부터 또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시간 뺏지 않을게요. 자, 스마트 자금 왔습니다. 요거 신청 안내 자료를 보시면 좀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쭉 보겠습니다. 공문만 가볼게요. 그래서 그냥 대상자는요,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인데 여기서 이제는
대부분이 요 스마트 소상공인으로 대부분 돼요. 왜냐하면 혁신형 소상공인 많지 않고요. 사회적 경제기업도 많지 않죠. 강한 소상공인으로 뽑혀야지만 되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 이 스마트 소상공인이고, 그러면 스마트 소상공인은 유형 1, 2, 3이 있습니다. 유형 1은요, 스마트 공장 보급. 이런 거 사실 그렇게 와닿진 않죠. 나는 어차피 스마트 설비가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또 일반 소상공인과 유형 1은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자, 유형 2 가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되죠. 어떤 분들이냐면 요런 거 키오스크 하고 계신 분들, 테이블 오더 하고 계신 분들, 로봇 하고 계신 분들. 제가 최근에 그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 테이블 오더, 키오스크, 로봇 다 쓰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느낌이 정부 지원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정부 지원 받아서 테이블 오더랑 로봇이랑 키오스크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금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죠. 스마트 보급 기술이라고 해서 정부가 요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로봇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여정 채널을 꾸준하게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지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딱 요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정부 지원 받아서 도입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테이블 오더, 로봇 이런 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는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금, 이 스마트 기술을 쓰고 있는 분들은 유형 2로에서 지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3도 있습니다. 유형 3은요, 온라인 쇼핑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스마트 자금에 대해서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들은 정책자금 대상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 아니었어요.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은 열외였습니다. 거의 지원 안 해줘요. 그런데 이 스마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이렇게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좀 오래된 얘기지만 설명하고 나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드디어 정책 자금이 되는구나 해서 엄청 많은 소상공인 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이 유형 3에 이제 지원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이런 온라인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유형 3에 들어가서 지원을 하실 수 있게 돼요. 대부분 통신 판매업은 있죠. 그래서 요거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넘어갈게요. 대부분의 100년 소상공인, 100년 가게 이런 거고요. 사회적 경제기업 많지 않죠. 협동조합 기준이다 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고, 마을기업이고, 자활기업이고, 강한 소상공인도 많지 않아요. 이거는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요, 이 스마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던 이 스마트 소상공인이 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더라. 자, 이걸로 여러분 꼭 지원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금액이 얼마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융자 조건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3.67% 이렇게 되고요. 대출 기간, 운영자금, 대부분 운영자금이죠. 5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대출 한도는 이제는 운전자금이니까 1억 원 이내로 들어가고요. 쭉 가보겠습니다. 융자 방식 나오고요. 자금 대출, 사후 관리, 접수 기간 나오죠. 9월 8일 6시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운전자금 대부분이니까 개인 사업자가 많으시겠죠. 온라인 신청 접수 이렇게 되고요. 전자약정 통해서 바로 지원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가셔서 대출 신청 가이드 내려받고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된다. 제가 아까 알려드린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쭉 나오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할게요. 방송 어떤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데, 이 체크리스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문에 가보시면 요 스마트 자금 신청 자가진단표가 있을 겁니다. 요 자가진단표. 근데 이게 웬만한 정책자금 자가진단표랑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는 좀 알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다 아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께서 딱 봤을 때 그 아니오가 돼야지만 여러분 신청 자격이 주어져요. 모두 다 아니어야 됩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냐? 아니어야 됩니다. 이게 소상공인 대상이다 보니까 상시 근로자 5인이 넘어가면 얘로 체크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오고요. 그 다음에 소기업 기준에 초과하는 경우 아니죠. 아니옵니다. 그래서 다 아니어야 돼요. 일단 비영리 법인이냐? 아니에요. 영리입니다. 이렇게 다 아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체크리스트 보시면서 자가진단표 보시면서 하나로 내가 얘가 된다 그러면 일단 나는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기준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뭐 부당하게 뭐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한 기록이 있는지 이런 거 아니죠. 이렇게 아니요 체크하죠. 휴폐업 중이냐 아니죠. 대출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냐, 승인 통보된 대출 포기, 전액 포기한 경험이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아니죠. 뭐 자금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이 일으켰느냐, 아니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이슈가 됐었죠. 사실 이 이슈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그게 뭐죠? 업력 7년 초과 기업, 신청일 현재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 개 기업이냐 이거죠. 한 개 기업은 이제는 그 영업이익으로 빚을 못 갚는 기업을 우리가 한 개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아니어야 돼요. 일단 자본 잠식 기업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업력 7년 뭐 이렇게. 그래서 업력 7년이 넘어가면 까다롭게 굴죠. 업력 7년 이하면은 조금 유예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랬죠. 그 업력 7년 넘어간 게 오히려 더 상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집적대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업력 7년 기준으로 이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느 하나라도 예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뭐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네요. 성공 불응자 고의 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공 불응자라는 게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 성공 불응자에는 없었는데, 제가 정말 많이 욕했던 정말 제가 과거에 정말 욕했던 정책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성공하면 갚아야 되고요,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되는 그 자금이 있었어요. 웃기죠, 되게 여러분. 실패하면 내가 빌린 돈 2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 당시에 그 실패하면 2천만 원을 안 갚아도 돼. 그게 성공 불응자라고 해갖고, 아니 오히려 실패하면 페널티를 주던가 성공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도덕적 그 해이가 있었던 자금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졌던 정책입니다. 잘 없어졌죠, 사실.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실패하면 안 갚고 말이야, 성공하면 갚아야 되고,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고의 실패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되니까 사람들이 고의 실패를 막 할 거예요. 돈 벌 생각을 안 해. 빌려놓고. 그래서 고의 실패를 막 해요. 그래서 이제 고의 실패를 판정받았던 이런 업체들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책을 보면은 진짜 골 때리는 게 되게 많습니다. 진짜 제가 봐도 뭐 이런 게 다 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의도는 굉장히 의도는 좋았어요. 의도는 좋았는데, 진짜 우리 세금이 참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해서 좀 굉장히 개탄했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런 자금은 없어졌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지금. 그래서 요거 체크리스트 자가진단표 이렇게를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가진단 해보시면 아마 내가 될지 안 될지 요거 좀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자가진단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내용은요, 아까 우리 그 공문에 가보면 같이 그 첨부 파일로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셔서 우리 잠깐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이 이제는 9월 3일, 일요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내일부터 당장 이게 들어가잖아요, 자금이. 그리고 이게 미리 떴으면 제가 좀 미리 방송을 했을 텐데, 이게 무슨 뭐 주말 거의 끝날 때쯤 이게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좀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일주일 전이나 이렇게 좀 공문이 떴으면 좋겠는데, 항상 시작하기 며칠 전, 그것도 주말 껴서 이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이렇게 휴일날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실 분들 보셔서 꼭 요번에 또 9월 정책자금, 제가 봤을 때는 그 7조 2천억 원과 연계가 돼 있는 자금이다 보니까 아마 평소보다는 더 많이 그 대상을 뽑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원하실 분들, 물론 뭐 한도가 꽉 차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한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원하셔서 이번엔 정책 자금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아쉬운 점은 이제 대출 중심이라는 게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죠? 물론 집적 대출은 대리 대출보단 좋지만, 정말 없어서 막 옛날에는
정말 인기 많았던 집적대출인데, 근데 지금 대출 중심이다 보니까 지금도 그래서 좀 아쉽긴 아쉽다.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좀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 또 특고 프리랜서 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죠? 지금의 이제 금리가 낮아질 것 같으면서도 안 낮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잘 안 잡히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물론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지만은 근원 물가 지수가 아직 내려가지 않고, 물론 근원 물가 지수 내려가긴 했는데 생각만큼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기름값 오르죠. 다시 한번 뭐 말 그대로 지금 전쟁은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진행 중이죠. 뭐 음식값 다 오르죠. 물가 다 올랐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먹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또 소비해야 되는 거, 이런 게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타이트한 아주 어려운 시기를 저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심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그 중심에 놓여져 있어요.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우리가 뭐 소비하시는 분들, 일반 소비자들도 사실 뭐 지금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계층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왜? 매입을 해야 되고 매출을 벌어야 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매출을 하기 위해서 매입이라는 걸 합니다. 소비자들은 그렇진 않죠. 월급,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쓰는 입장이라 그러면, 일단 자영업자분들은 일단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단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매입 자체 금액이 커 보이면은 매출은 그대로인데, 근데 매입이 너무 커버리니까, 재료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남는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근로자들과 다른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른 게 뭐예요? 고정비가 들어가죠. 월세 들어가죠. 전기세 들어가죠. 세금 계속 나오잖아요. 월세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경영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좀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아쉽지만은 뭐 그런 정책은 잘 눈에 보이지는 않고,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도 우리라도 힘을 내야 되겠죠. 항상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곁에서 경제 비서로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안 떠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곁에 남아 있어요. 떠날 사람이었으면 벌써 떠났죠. 왜? 소상공인 이슈가 다 없었을 때 다른 분들 다 떠났어요. 소상공인 얘기 안 합니다, 사람들. 저는 계속 하죠. 왜? 여러분과 저는 끈끈한 우리 여정 가족이니까 안 떠납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조금 부탁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정책 얘기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정책 얘기다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나온 정책이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특히 이제 대리대출 같은 거, 대리대출이래. 대환대출 같은 거는 진짜 잘 나온 정책이에요. 고금리를 저금리로 해주는 거. 그런 거 되게 잘한다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 뭐 안 좋은 거. 이건 좀 안 좋은데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정책이다 보니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 얘기를 많이 하세요, 댓글에다가. 이 아무래도 정책 얘기다 보니까 또 정치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는 진짜 정치하는 얘기 공간이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정치색이 없어요. 그냥 저는 소상공인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이건 괜찮다, 이건 조금 실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뭐 어느 편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에다가 정치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건 좋은데, 정당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특정인을 얘기하면서 이게 막 얘기하는 거는 사실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부탁드리고, 정말 제가 그 정치하는 공간에서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그 생각은 있어요. 그런 생각. 어떤 생각이면 정치 생각이 아니라 그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을 좀 모셔서 좀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결국에는 그분들이 정치인이겠죠. 그래서 그 정치 얘기 안 하고 딱 정책만 얘기하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지원만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있어요. 정치 얘기는 다 걸러뛰고 딱 소상공인 얘기만. 그렇게 되려면 제가 좀 힘이 커져야 되겠죠. 뭐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여정 가족님께서 우리 여의도 정보면 팍팍 밀어주시면 제가 정치인 끌어다가 소상공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상 그 소급 적용 도대체 국회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거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언제 진행되는 거예요? 라고만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그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시고 힘을 키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제가 좀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자, 오늘도 우리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휴일이냐 보니까 좀 편하게 좀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고 어차피 뒤에 공간은 우리들 얘기잖아요. 우리들.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서 얘기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 한번 좀 외쳐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 우린 할 수 있어요. 우린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뭔가 이렇게 느낌 오지 않나요? 이게 잘 될 거다. 야, 이거 뭔가 느낌이 있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잘 되는 존재입니다. 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외쳐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